지난 금요일 날 10시 40분에 그러니까 금요일 10시 40분이니까 언론에 보도도 잘 안 됐습니다. 국회에서 강기정 지금 정무수석이죠. 자, 지금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청와대의 정무수석은 야당들을 상대해서 원활하게 좀 이 전국 운영을 돌아가게 하는 기름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그동안에 강승이라고 소문났고 몸싸움이나 주먹질 이런 부분에서 항상 앞장섰던 사람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문의 지금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로 ICBM 발사가 어렵다라는 이런 청와대 정의용이나 김유건이 발언에 대해서 이 기본 팩트도 모르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을 무조건 감싸는 발언을 하는 청와대에 대해서 나경원과 정의용 사이에 우기니 하면서 서로 간에 좀 목소리가 높아져 가니까 강기정이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면서 이제 이인영 국회 운영위원장,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죠. 그래서 이제 방망이를 두들겨서 파행이 되었습니다. 나경원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들어서 그러니 정의용이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정의용이 말을 하면서 북한 감사기다라고 논란이 가중되어 오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나경원이가 억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하니 정의용이가 뭐가 억지입니까? 자, 그렇게 우기지 말고요 하고 나경원이 이야기하는데 강기정 수석이 갑자기 나경원을 향해 우기다니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경원이 강기정 하니까 강기정이 우기다니가 뭐예요? 계속 그냥 소책자를 들어 나를 가리키며 똑바로 하세요 했고 야당에서는 이런 싸가지 없이 똑바로 해 이러면서 난동 끝에 지금 국회가 정회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정무수석 수준이 정치 깡패나 다름없다 이랬고 의원 질의에 고성과 호통을 치는 폐악질을 저질렀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 국감에 있어서 참모들이 버럭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심지어 여당에서도 이렇게 하니 교체설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보실장의 상황인식이 너무 나이브하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영민도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회 질의에 대해 초반부터 발끈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이 노영민에 대해서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 하니까 노영민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제수석 비서관이라는 이호성은 청와대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의원이 정책을 할 때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의한 의원이 옛날에 공무원이었겠죠.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온 친구들이 그야말로 지금 의원들을 상대로 삿대질하고 버럭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런 일이 계속되었는데요. 자, 왜 청와대가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최근에 문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야말로 본인이 황제의 반열에 오르면서 국회의 입법을 갖다가 아예 패싱, 즉 국회 입법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시행령이나 훈령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 오늘 중앙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이건 매우
시기적절한 보도이고 좋은 보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집권 2년 동안의 시행령이 2053건인데요. 검찰개혁 등 정권의 의지가 실린 정책이 법 개정을 안 거치고 정부가 그냥 시행령으로 마이웨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국회를 통해서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회를 그냥 제껴버리고 시행령과 훈령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서 행정 입법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도 당시 이 대통령의 시행령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제동을 걸라 해가지고 나중에 거부권 행사하고 난리 난 적이 있죠. 그런데 문 정권 들어서는 그때가 양반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시행령으로 정치하면서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이나 훈령 그리고 각 행정부의 부령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위법이 제정되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사회가 신속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법 이전에 또 시행령 등으로 간단하게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야당이 반대할 만한 일들은 아예 입법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시행령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거는 법무부 훈령으로 지금 밀어붙이면서 한마디로 야당과 언론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오보를 낸 언론사는 법무부를 갖다가 검찰청을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지금 수사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이거를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기자들이 검사실에 대해서 취재를 금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자체적인 부령이나 훈령,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자들의 취재 관행까지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회의 때마다 수백 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에서 지금 법안들이 정부 여당의 의지가 실린 정책들은 국회를 통해서 입법이 되어서 행해지기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때 국회 들어 발의만 되었을 뿐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밀림 법안이 16,000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31일 10월 31일 하루 동안에 발의된 법안만 185건이고 그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182건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부터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법안을 많이 발의한 부분을 점수로 이렇게 매겨서 가산점을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들이 허지부지 하나만한 법안들이 몇만 건씩 국회에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은 그런 핑계를 대고 이제 정권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지는 법으로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해버리는 웃음꼴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회나 의원들이 핑계를 제공한 측면은 있지만은 이 나라에 법치를 하고 상권 분립을 한다면서 어떤 수준까지는 법으로 하고 법 밑에 시행령이나 훈령이나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수준이다라고 명확한 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법치입니까? 법치가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임의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 이것을 어떻게
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 들어 이 행정부령, 시행령 등에 의해서 그냥 마이웨이를 더 밀어붙이고 있어요. 유치원 3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것들도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지금 이것이 입법 수준 비슷하게 행정입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이제 국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원로원처럼 되고 전부 대통령의 뭡니까? 행정명령, 그 다음에 훈령, 고시, 예규 이런 식으로 행정입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훈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각 행정부의 장관 명령 등과 달리 대외적으로 효력도 없고 원칙적으로 공무원 내규 행동 지침, 운영 규칙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이나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는 거예요. 훈령은요. 자, 그래서 9월 23일 당정이 개정하기로 했다라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것이 국토부 훈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필러 같은 복합 쇼핑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줄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그냥 훈령으로 제정을 해버렸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지금 언론에 이 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 못하게 하는 것도 법무부 훈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훈령에 오보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사건 공개를 여부를 심의한다라는 민간참여위원회 구성도 코드 인사가 될 개연성이 크다. 공무원 조직 내 업무 지침에 불과한 훈령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 기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행정입법이나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 있어 불안정한 규범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 정권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간접민주주의, 즉 국회를 통한 부분이 한국 정치를 낙후되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런 폐단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 없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도 결국은 지금 이런 이유 중에 하나지요. 자, 조국이 취임한 이후 당정 협의를 열어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발굴해서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문이 직접 지난 10월 7일에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수호, 조국 퇴진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청원, 여론, 청와대 개입, 시행령, 그리고 발표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왔어요. 지금 문정권의 청와대와 민주당, 여당에서 법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제대로 구한 적이 없이 시행령으로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이 시행령에 의존할수록 상위법과 모순되거나 법률상 근거가 아예 희박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국회가 행정입법, 즉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밀어붙이는 이런 행정입법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법안마저도 지금 국회에 표류하고 있어요. 4.4고 폐지에 대한 것도 결국은 시행령인데, 그래서 이 민족사관학교 이사장 등이 헌법 소원 심판을 냈고 결국은 이것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행정명령을 갖다가 제정하기 전에, 행정입법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국회에서 정해주는 절차가 있는데요.
문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는 싸움질의 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설득하려거나 그 다음에 국회를 이렇게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국회를 제쳐버리고 직접 대통령 명령이나 행정부의 부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 훈령 등으로 끝내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야말로 독재 국가로 가는 단계에서 이제 탄탄하게 독재의 행보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